안녕하세요. 광명 뉴타운 대박나라 대박부동산의 김 소장입니다. 이번 달은요, 제가 뭐 검사도 받고 또 입원하고 수술하고 또 퇴원하다 보니까 이 11월 달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달에 감사하게도 그래도 할 만큼은 조금 했는데 좀 부족하긴 하겠죠. 제 나름대로 개인 목표치로 보면. 그래도 일단 할 거는 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영상도 많이 못 올렸는데요. 자, 11월 달이 보통 매년 이렇게 살펴보면 부동산 중개업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거래가 많은 달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술 날짜도 이번 달에 잡은 이유도 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달에는요, 단풍 구경이나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결혼 뭐 이런 행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김장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도 김장을 했는데요. 주변에서 보니까 이번 달에 김장하신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장했다고 또 가져다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100년 만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다, 뭐 11월 달에. 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갑자기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면 사람들이 바깥 활동, 야외 활동을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이제 보면은 임장 활동이라고 하죠. 임장 활동도 당연히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11월 달에 이제 거의 막바지 왔는데 11월 달보다는 12월 달이 오히려 더 괜찮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면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번 11월 달도 그렇게 뭐 좋지만은 않았다. 근데 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뭐 그렇게 썩 좋았던 건 아니죠. 이제 계속 좀 상반기 때 올라가다가 지금 9월 가을 정도에 이제 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보이지 않는 손, 그런 대출 규제, 이런 게 이제 불어닥치면서 좀 시장이 좀 차가워진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단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작년부터 보면 상고 하저의 기운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고 하저, 좀 하반기로 갈수록 좀 힘이 빠지는 부동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 초보다는 저점이 올라와 있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년에 이제 대출이 풀리게 되면 또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질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또 단행을 했죠. 그리고 다음번에도 금리 인하에 관한 부분을 시사를 하기도 했는데,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부동산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광명 뉴타운 최근 많이 물어보는 게요. 이 뉴스에 정말 도배가 됐습니다. 매물이 이제 쌓이고 있는 수도권 마피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광명에 트리우스 광명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다음 달 말부터 이제 사용 승인 준공이 나면서 이제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후분양 성격의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주 시기가 이제 촉박한데,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좀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분양권 놀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계약금만 들고서 일단 플러스 뭔가 피를 받고 약간 양도 차익을 챙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좀 조심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준비된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계약금만 딸랑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요즘에 나오는 게 거의 로또 분양이라는 게 없잖아요. 분양가도 이제 시세에 준하거나 어떻게 보면 시세보다 좀 더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양도 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져보면. 역시나 이제 트리우스 광명도 마피가 나오고는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이제 도배가 됐죠. 마이너스 피 5천짜리. 그래서 이제 9평 84 타입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광명에 마피가 있다는 점을 굉장히 부각을 많이 했고, 또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유명하신 부동산 유튜버 분들이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이라는 지역을 굉장히 많이 따기도 했는데,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고 하면서 주변의 입지나 뭐 환경들 다 좋다라고 하고, 또 이제 부동산이 또 가격이 하락되고 마피가 나오면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이런 부분은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커뮤니티 사이트도 저도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뭐 그러면서, 부동산 유튜브로서 영향력 있는 분이 그전에는 좀 굉장히 우호적으로 좀 얘기했는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좀 아니었다, 유명 유튜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투자라는 거는요, 일단 본인이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손실이 나면 그건 본인한테 귀속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요 마피가 나오는 상황이 일단 자금 준비가 안 되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이 조금 위주였던 것 같고요. 저한테도 이제 프리미엄을 마이너스로 내놓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도 이제 자금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안타깝지만 일단 피 같은 돈, 마피 손해 보면서 일단 물건을 내놓으시는데, 일단 5천짜리 그 물건 있잖아요. 언론에서 그렇게 터트리고 유튜브에서 그렇게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터트리니까 오히려 이게 반사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거 혹시 살아있냐, 자, 그리고 다른 물건들도 좀 마피로 나와 있는 게 많이 있느냐 하면서 저한테도 전화 문의가 많이 왔고,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이쪽에서 이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일단 임장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임장을 돌아봤다, 자, 그 물건이 나왔다라는 소식에 누군가는 정말 속쓰린 마피로 물건을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또 물건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 마이너스 5천짜리 물건은요, 일단 전화가 정말 많이 갔나 봐요. 매매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단 보류하신 거죠. 보류. 그렇다고 마피가 뭐 그 물건만 있었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뭐 마이너스 4천, 오늘도 이제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 올려드렸고, 마이너스 3,500 뭐 이렇게 84타입으로 이제 올려드렸는데, 자, 오늘 누군가가 또 물어보셔가지고 그 마이너스 4,000p 자, 이제 거래 가능하냐, 그래서 일단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어제 저녁인가 오늘 오전에 거래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동산에서 거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 해당 부동산도 거래는 직접 한 건 아니고 이제 집주인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거래가 됐다라고 이렇게 답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살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어제 저녁이나 오늘 아침에 거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피 뭐 3,500짜리가 있거든요. 84비타에. 자, 그 물건도 지금 누군가는 주인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리우스 광명 마이너스 P, 자, 84 타입으로 잡는 거 괜찮을까?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뭐 4,000, 뭐 3,500, 5,000 뭐 물건이 들어가긴 했지만, 자, 그런 물건을 잡는 것은 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괜찮은 가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거래를 하든 안 하든 일단 뭐 이걸 잡는 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잡는 거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내일 제가 계약서 쓰는 부동산을 알거든요. 거기도 이제 그 무피였는데 일단 뭐 중도금 이자는 일단 매도인이 그 감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00만 원 이제 최종 조정해가지고 거래가 또 하나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일 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리우스 광명이 지금 마피 물건을 기회로 삼아서 내 집 마련하시거나 또는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분명히 있다. 자, 그런 점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마피 단지로 이렇게 트리우스 광명이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주변 시세가 다 안 좋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분양가 자체가 그 여기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있죠. 그리고 신축 아파트 있을 거고 구축 아파트 있을 텐데, 이 재개발 재건축에 보면 입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주권과 분양 가격, 분양권 있죠. 그 총 매수가 개념으로 보면은 입주권이 많이 저렴해요. 예, 대신에 초기에 목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분양권은 초기에 목돈은 안 들어가요. 초기 자금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그런데 총 매수가로 보면 분양가가 비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입주권 위주로 좀 많이 알아보시는 거고요. 자금이 부족한데 내 집 마련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분양권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찾아보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트리우스 광명 관심이 이제 많아진 이유는 일단 언론 매스컴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떠들어서 지금 마피가 대대적으로 좀 알려졌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렇다고 트리우스 광명의 마피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예,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이제 사람마다 좀 생각하는 부분은 다를 수는 있지만, 앞으로 광명 뉴타운 11구역 그리고 12구역 내년 뭐 3월에서 한 5월 말 요 사이에 두 개의 단지가 이제 분양을 할 텐데, 자, 여기 5구 타입이나 74 타입, 84 타입 그 일반 분양가 뭐 예상이긴 하지만 일단 나오면 트리우스 광명의 84 타입 10억 후반 정도에서 거래하는 거는, 자, 분양권 마피로 취득하신 분들은 저는 가격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괜찮은 가격대가 그때 시점에 가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해자였다. 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위기 속에 기회도 같이 오는 거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기회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선택을 잘못하시면 일단 불행이 또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트리우스 광명 또 마피로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좀 매도자 입장에서는 좀 속이 쓰리실 거고,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뭔가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을 부풀어서 내 집 마련이나 투자 목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건데, 일단 상반된 입장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투자하실 때에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요즘에는 로또 분양이 거의 없다라는 점.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상기하시면서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입주장이 조금 열리게 되면은 일단 전세를 맞추고 나머지 부분만 조금 준비하면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산들은 하시거든요. 근데 입주장이 돼버리면 전세가가 좀 하락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락폭만큼도 좀 예상을 해서 내 자본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렇지 않으면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트리우스 광명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취득은 일단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취득하실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시고요. 어떤 집을 사든 이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의 이제 분양권을 산다라고 했을 때 일단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물론 입주권과 비교를 하면 입주권이 총 매수가는 좀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초기에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입주권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신축 아파트. 자, 요즘에 이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노후된 아파트가 아닌 신축 아파트. 자, 선호도가 높은 것을 이제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트리우스 광명처럼 이제 후분양 성격을 띈 이런 신축 예정단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입주가 가능하거나 또는 짧은 기간 내에 자, 입주가 가능한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을 취득할 때 또 단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즘에 로또 분양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한 이유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이 물건을 취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결정할 수가 있겠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단순한 시장 상황에 의해서 자, 생긴 마이너스 프리미엄인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자, 이제 발생이 된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트리우스 광명은요, 일단 선호하는 입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대단지 브랜드 신축 예정단지로서 주변 자연환경이나 목감천, 뭐 안양천, 도덕산 뭐 이런 거 자연환경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호선과 7호선, 자, 이 더블 역세권 사이에 위치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도심권이나 여의 영등포권, 그리고 이제 가까운 뭐 가산디지털, 구로디지털, 그리고 강남권, 그리고 마곡 업무지구, 자, 그리고 인천권에도 일자리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뭐 남편 직장은 인천에 무슨 대기업에 다니고, 또 여자분은 강남 쪽으로 가야 돼요, 일자리를. 근데 그 중간 지점을 찾다 보니까 또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아파트들이 신축이 많이 만들어지는 곳 있죠. 찾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 광명 뉴타운 쪽이 딱 맞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취득하신 분들도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트리우스 광명에서 나오는 게 아파트 자체의 문제나 또는 환경 입지적인 문제보다는 일단은 시장 상황이 아직 뭐 제대로 된 상승장은 아니고 분양 가격이 좀 높았던 점이 좀 부담스럽게 작용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플러스 프리미엄이 좀 붙기는 좀 어려웠던 실정이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 이제 결과물이 나온 거죠. 일단 가져갈 수 없는 사람, 분명히 누군가가 가져가서 그걸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지금 나온 매물들이 있는 트리우스 광명인 거,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이유, 이걸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트리우스 광명은 마피로 나온 물건은 좀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실수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마피로 사면은 일단 분양가보다 좀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이득을 보고 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수분양자들보단 좀 저렴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질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상승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광명이라는 지역에 이제 역세권이나 또는 요즘에 만들어진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84 타입 10억 후반이다. 그러면 나쁜 가격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시세를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11구역, 12구역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 분양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광명에서 대장급 아파트가 될 거라고 보는 재개발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분양가를 지금 예측하는 거는 좀 어렵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좀 그려볼 수 있는데, 일단 5구 타입이 한 10억대 뭐 11억 가까이 또 나올 수 있는 11구역, 12구역이기 때문에, 자, 10억대에서 84 타입 트리우스 광명은 좀 매력적인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때 가면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자라고 또 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헤리티지 아시죠? 거기도 이제 분양할 때 비싸다 비싸다 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해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나고 보니까 가격도 지금 올랐죠. 올랐기 때문에 이제 해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을 이제 비교하고 입지 비교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했을 때 지금 그 전보다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해자라는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적인 부분을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뭐 중도금 대출이든 뭐 내가 들어가서 살더라도 뭐 대출을 어느 정도 받고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면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도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을 또 시사를 하기도 했는데,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또 우리도 이제 거기에 기조에 맞춰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좀 낮춰진다는 점은 일단 부동산 하나만 놓고 보면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금리가 무조건 내려간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부분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부담은 조금 덜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뭐 기타 비용 같은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 중개 수수료라든가 또는 취등록세 부분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하자 발생과 관련된 부분, 권리와 관련된 부분, 자,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이제 분양권을 취득하셔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체크리스트로 이제 이 물건, 내 집을 하나 마련하고 싶은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분양권으로 접근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단지 정보, 이제 단지의 위치나 규모나 뭐 그리고 교통편,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군, 그리고 이제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이제 상가 주변으로 뭐 이제 병원이 멀리 있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좀 가까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연적 환경, 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따져보시고 뭐 이런 거 그냥 좋은지 나쁜지 중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시장 상황,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그리고 이제 미래의 전망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변 현재 실거래가 시세, 그 다음에 호가 시세, 그리고 부동산 분위기,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서 앞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분양하게 되는 광명 11구역, 12구역 과연 얼마에 나올까? 그 예상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막 카페라든가 톡방이라든가 뭐 뉴스에서도 이제 은근슬쩍 이제 나오기는 시작하고, 또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 중에 퍼졌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가격들을 조금 비교해 보신다 그러면 좀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전문가, 자, 전문가라는 거는 뭐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시사 뭐 이런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정말 유명하신 부동산 유튜버 분들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도 여러분들 좋을 때는 좋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고, 좀 나쁠 때는 좀 거기에 맞춰서 좀 장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참조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따져볼 건 따져보시고 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이제 계약의 조건이라든가 이제 특약사항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또 잘 기재를 하셔야 차후에 뭔가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자,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약서를 잘 쓰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은 매력적인 기회는 맞습니다. 자, 동시에 분명히 위험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분양을 받을 때
지금 무조건 이득이 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보통 받는 분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뭐 뉴스만 보더라도 매물이 쌓이고 있는 수도권 마피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실상 그 단지를 가면 심각해 보이는 단지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냥 경미하고 요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요 정도 마피는 요 정도 몇 개의 물건들은 마피로 나올 수 있다. 자, 그런 단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차별화돼서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부분인지 중장기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나름대로 혼자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의 실거래가라든가 앞으로 나올 방명 11구역, 12구역 좀 분양가를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 가격 지금 실거래가, 그리고 나오고 있는 호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래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자, 그리고 이제 트리우스 광명이나 뭐 다른 구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주권이 확실히 저렴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에 목돈 자금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금이 있으면 입주권이 유리한 거고, 근데 이제 입주권이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왜? 입주권과 분양권은 분명히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광명 5구역, 광명 2구역, 광명 1구역, 자, 지금 보면은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입주권이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분양권을 취득할 때에는 자, 요 괴리도도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트리우스 광명 언론에서 너무 많이 타고 있고 유튜브에서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화 문의도 좀 오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피 5천짜리는 보류했다. 그리고 마피 4천짜리는 하나 나갔고요. 그리고 마피가 아닌 무피에서 거래된 84가 또 있는데 내일 계약서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 정확하게 제가 물어보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 피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금 이자 있잖아요. 이게 유이자예요. 근데 이제 매도인이 그걸 감수하는 걸로